우리 국민이 범죄 사실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확보해야 돼요. 서류. 그래서 저는 서류를 확보하자 이런 마음으로 8년 동안에 검사가 불법을 저지른 서류, 또 판사가 재판한 서류를 다 확보해 가지고 이제 거의 결론에 와 있습니다. 결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하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는 허구다.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눈속임이다. 우리 국민들은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오늘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나와 있는 이 검사가 최초로 공개하는 체포영장입니다. 여러분들 체포영장 구경 못 하셨을 거예요. 평생 이걸 구경할 이유가 없죠. 체포영장을 보시면은 여기에 그 직업을 강남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을 미상으로 이렇게 적시하는 것. 이 미상이라는 것은 이 검사들이 어느 누구나 이렇게 미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체포영장을 몇 개를 다른 사람 거를 입수를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항상 우리 국민의 직업은 있어도 미상이다. 대부분 한 70% 정도를 미상으로 작성하고 한 30% 정도는 현재 직업을 작성을 한다. 그리고 변호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란으로 놔두고 체포의 사유,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면은 체포영장 발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경우는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아니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죠. 아니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청구를 해서 이제 발부받았습니다. 이 범죄 사실에 보면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떠는데 여기에 분명히 피의대사자 땡땡땡과 상담한 다음 피의대사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여기는 피의자라고 써 있고 밑에는 범죄 사실은 피의대사자 누구다. 예, 피의대사자 이것은 체포영장 청구할 수가 없는 건데 청구한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압수수색 검증영장 이것도 똑같아요. 피의대사자 누구 피의대사자 피의대사자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세 번째는 구속영장 구속영장도 마찬가지로 피의대사자에게 이렇게 뭐를 청구할 수 없다. 직업을 갖다가 또 미상으로 하고 이렇게 이게 구속영장 샘플입니다.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예요. 증거를 인멸하였다가 아니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추상적인 것 가지고 다 발부받습니다. 예, 이렇게 체포와 구속과 압수수색 이건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하죠. 체포와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체포와 압수와 구속을 한 뒤에 무엇을 하느냐? 이제 입건을 해요. 입건. 체포와 구속과 압수수색은 8월 30일 날 했고 입건은 언제 하느냐?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9월 12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입건을 하게 되면은 피의자가 됩니다. 피의대사자는 피의자가 돼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체포와 압수수색, 구속을 해놓고 12일이 지난 뒤에 입건을 합니다. 거꾸로 하는 것이죠. 이제서 입건을 해요. 중간에 보면은 미 사람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함. 이제 범죄 사실을 인지해서 수사를 개시한다는 거예요. 이 범죄 인지서는
이건 확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저는 이거를 8년에 걸쳐서 입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체포를 당하는 입장에서 입건이 언제 됐는지, 범죄 인지를 언제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 국민들이. 체포영장이 나왔으면 체포영장이 나왔는가 보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됐는가 보다. 이것만 알지 내부적인 서류를 몰라요. 검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런데 저는 이 내부 서류를 다 뽑았습니다. 이 내부 서류에는 직업이 이렇게 엠보이월드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체포영장에는 미상으로 만들어놨다. 예, 여기 체포영장에는 직업을 미상으로 해놨다. 그러면은 직업을 왜 미상으로 해놨느냐 알면서도 이것은 판사를 속여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기획이 들어갔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범죄인지서, 원래는 범죄인지서를 작성을 하고 그 뒤에 체포와 압수수색, 구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간 것이죠. 먼저 허위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한 다음에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 그 근거를 가지고 입건을 하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형사 절차상 범죄 인지를 한 다음에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사건 번호 2012 형제 69129라는 사건 번호를 발부받은 다음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됐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먼저 누구부터 소송을 걸었느냐?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부터 소송을 걸어서 1심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의 청구는 부적합하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체포영장은 아주 어렵게 제가 그동안에 100번의 소송을 거쳐가지고 처음으로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사 단계에서 피내사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할 수 없다. 체포나 구속 등 대인적 강제 처분이 요구되는 범죄 수사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인지 절차를 밟는 것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검찰 사건 사무규칙 제143조의 4 제2항에서도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입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검찰에서 원고에 대한 입건은 2012년 9월 12일이 되었음에도 그 전인 2012년 8월 27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이는 피내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입건도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영장에 원고의 직업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상으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기재하지 아니함 전도 부적절하다. 이는 영장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판사분이 이렇게 써진 이유는 대부분의 판사가 그동안 재판을 하면서 이런 말 언급을 안 했는데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미 법에 다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판사들이 검사가 청구한 불법 체포영장을 언급을 불법이라고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저는 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사님한테 판사까지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그런 판결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러한 위법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검사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은 헌법소원에 가가지고 헌법재판관들한테 위헌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위헌 판결이 안 나올 것 같으면은 판사님 마음대로 하시고, 위헌 판결이 나올 것 같으면은 정확하게 검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판결문도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검찰청에 수차례 약 30회 정도 이 검사와 수사관을 고소를 하였는데 어떻게 처분했느냐. 우선 이 사건이 발단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20년 12월 1일 날 딱 진정사건 처분 결과 통지를 하였습니다. 본건 진정의 취지는 진정인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을 수사한 검사 및 수사관이 허위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진정인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기간을 넘겨 불법 구금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였으니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것이다.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판사가 발부하였다. 그리고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므로 형식적인 인지 절차 없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때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인지 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 라는 판결문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남 종결한다, 기각한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 뚱딴지 같은 수사를 하고 있어요. 뚱딴지 같은 수사. 강제 수사인 체포영장 청구를 입건, 즉 피의자로 신분 전환하지도 않고 청구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이게 막걸리입니까? 강제 수사인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피의자도 아닌 사람을, 즉 입건도 하지도 않고 청구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대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들이.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에 또 고소한 거를 또 입수했어요. 교수에서 고소한 거를 왜 또 기각을 시켰느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검찰 사건 사무규칙 제143조의 4 제2항에 따르면 첫 번째,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긴급 체포한 때,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 사람의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등 압수수색 검증을 청구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입건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규칙 143조의 4 1항 제1호에 의하면 입건하는 경우
수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본을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는 반드시 피의자를 입건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변명을 하는 걸 보면은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 개념이고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의 규정은 검찰 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 처리 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할 때는 이때에 범죄 행위를 인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 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영장에 의한 체포, 이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바,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입건하지 않고 체포영장의 청구를 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강제수사를 입건하지도 않고 피의대사자를 영장 청구하여 발부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검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하는 헌법 정신하고 법치주의입니까?